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1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늘 아시아권 증시가 모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수 자체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는 3일 연속으로 코스피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슬금슬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 미국 증시 역시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죠.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상하이 종합지수와 니케이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도 전혀 따라가지 못했으니 이제부터는 한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지금 개장된 유럽 증시처럼 한국 증시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0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4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다우지수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장 초반에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다름 아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이죠. 장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다우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이로 인해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진행될 것이라고 관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갑자기 하락 반전이 나왔죠. 하지만 여러분, 미국의 경제지표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기보다는 그냥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하락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해요. 실제로도 어제 제가 올린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미국의 야간 선물이라던가 유럽 증시를 보세요. 전부 다 상승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올렸을 당시에 댓글을 보시면은 미국의 야간 선물이 지금 크게 하락 중입니다. 천재님, 미국 증시가 내리면서 내일 한국 증시도 내릴까요? 이런 댓글이 있죠. 그런데 이것 말이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되기 전에 선물이 하락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선물은 마이너스였는데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상승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보다 금요일 날 있을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대비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네? 와, 종가 베팅하면 되겠다. 와, 오늘 미국 증시 불장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미국의 지금 선물이 상승 중인데도 유럽 증시 어떻나요? 예, 지금 전부 다 하락하고 있죠. 거기다가 오늘 니케이라던가 상하이 종합지수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 역시 모두 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홍콩 항생지수는 오늘도 마이너스 1.83%나 하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홍콩 항생지수가 또 급락이 나온 이유는 한국과 마찬가지죠. 중국 정부에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한다라는 뉴스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들 알리바바 픽처스는 마이너스 1.2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카카오의 이대주주 텐센트는 마이너스 4.2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이거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죠. 한국의 빅테크 기업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렇게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카카오에서는 3천억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 아직 국정감사도 시행이 안 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아직까지 조사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는 주가의 하락을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등의 공매도를 쳐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자, 어제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주 가능 잔고가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재 공매도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카카오뱅크라던가 이런 종목이 아침에 급등이 나오면서 대차 가능 수량이 약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운 좋게 공매도를 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자,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2천에서 3천만 원밖에 공매도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카카오라던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대주 잔고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가 안 되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실계좌가 아니라 모의투자 계좌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에 실제로 공매도를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제가 모의투자로 직접 공매도를 해봤는데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73,000원이다? 그러면은 73,100원에 공매도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업팅 룰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73,000원에 치고 싶으면은 72,900원에 왔을 때 공매도를 쳐야 되고, 본인이 지금 보이는 가격보다 한 틱 위로 사야 되는 그런 룰이 있고, 모의 투자라고 해도 실제 가격과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71,600원까지 내려왔을 때 공매도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27,000원, 그러니까 126,500원에 도달했을 때 공매도를 쳐봤어요. 자, 그런데 카카오의 주가는 어떻게 됐다? 장 초반 15분 동안 반짝 상승하고 그냥 쭉 빠지면서 고점에서 공매도를 쳤으면은 3%의 수익이 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4% 이상의 수익 구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 시작하자마자 공매도를 치니까 돈이 막 꽂혀 들어옵니다. 보시면은 시작하자마자 막 돈이 막 40만원, 50만원, 막 나중에 100만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 이게 여러분 진짜 실계좌였으면은 지금 장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잠깐 기사 반짝 써놓고 주가 빵 올려놓고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물리는 증시가 현재 증시이기 때문에 아침에 여러분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아, 이거 분명히 올려놓고 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금융 당국에서 제재를 완화시켜 줄 것이고 지금이 저가 매수의 찬스다, 이렇게 꼬시지만, 그렇게 저가 매수 기회면은 본인들이 직접 매수하면 되지 절대 매수를 하지 않죠.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은 카카오 고점에서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쳤죠. 여러분, 공매도를 직접 쳐보시면 알겠지만 본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칠 수 있는 방법은 거래량이 일단 붙어야 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꼬시는 좋은 뉴스를 팍팍팍팍 던지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상승을 내보내면서 계단식으로 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늘도 카카오를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침에 잠깐 보합 위로 올려주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몰려오자마자 다시 20만 주 이상을 프로그램으로 매도하면서 이렇게 공매도를 치고 빼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제도 설명해드렸지만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1%도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대 3천만 원까지밖에 공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자,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침에 6%대 상승이 나왔죠. 아니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우리나라 확진자가 1,400명대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추석이 지날 경우에는 어차피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 위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추석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네요. 그냥 확진자가 다음날 2,000명대가 또 돌파가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를 돌파하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렇게 6%대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저 6%대 급등 나왔을 때 제가 직접 공매도를 치려고 하니까 공매도 잔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젠이 3.43%까지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제서야 공매도가 가능한 수량이 70주가 생겼습니다. 고작 70주. 그런데 고작 70주 중에서도 내가 공매도가 가능한 수량이 29주밖에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 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이상 매수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공매도가 가능할 때가 이렇게 밑에서 빠졌다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공매도를 치기도 되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시젠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코다리19 국산 백신 매출이 견조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시는 레포트가 나왔잖아요. 목표가 35만원에다가 우리나라 백신이 곧 완성이 될 것이고 노바백스의 백신 역시 수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가 기대된다. 뭐 이런 레포트였죠. 그런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추석이 끝나자마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매우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아침에 막 6%대 상승이 나왔을 때 공매도 쳐야지 하고 대주를 클릭해보니까 매수 잔고가 없습니다. 아니 오늘 고점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매도를 쳤다라면은 못해도 5%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에서 공매도가 가능한 수량이 거의 없고 또 오늘 하락한 종목을 다 클릭을 해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매도 금지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락률 상위 종목에서는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을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장입니다. 대형주가 순환적으로 폭락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종목까지는 공매도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시젠 아니면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수량이 거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공매도 빗장이 풀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기회를 확대해 준 게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마음이 급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LG화학을 여기서 내가 공매도를 쳤어 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반등이 나오네.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런 데서 조금만 좀 빠지면은 공매도를 상환합니다. 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90일까지밖에 공매도가 되지 않으며 이 종목이 만약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반대 매매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공매도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도 짧을 뿐더러 공매도가 가능한 수량도 별로 없죠. 그리고 내가 공매도를 상환하는 순간 내 물량을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져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번에는 공매도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데서 공매도를 친다? 그리고 이 밑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은 아 이거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이런 데서 상환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이렇게 다시 올라와도 보통은 대형주가 하루에 10% 가까이 이렇게 팍 폭락이 나오면서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하지만 지금은 무슨 초대형주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동안 20% 이상 급락이 나왔고 NC소프트는 고점 대비해서 42%나 급락이 나왔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폭락이 나오는 게 쉽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빨리 개인 투자자분들 공매도 이수 교육 듣고 KRX 공매도 모의 투자에서 빨리 이수 교육을 등록하세요. 이게 여러분 올해까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공매도 교육이 무료지 내년부터서는 돈을 받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역대급 공매도가 발생이 되었고 저 영상을 보시면은 LG화학이 80만원대인데 여러분 60만원대까지 깨질 것도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80만원대에서 여기에서 공매도를 쳤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공매도를 쳤다라면은 지금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최소 10% 이상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는 LG전자, 애플카 협업 이거 가짜일 확률이 높다. 이거 잠깐 개인 투자자분들 뉴스로 꼬신 다음에 다시 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역시 진짜 다 빼버렸죠. 그리고 이틀 뒤에는 카카오하고 네이버 규제를 얘기했는데 여기 규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규제가 시작하기 전부터서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바로 하루 전날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정부에서 규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렇게 폭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몇몇 종목을 실제로 공매도를 쳤고 수익도 났습니다. 물론 최대 베팅 가능한 금액이 2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수익은 안 났어요. 그리고 인증을 해드리면은 저 진짜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에게 칼빵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인증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매도를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의 관점을 바꿔서 지금은 주가가 내려오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더 한번 빠져서 우리도 하락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주가 하방 베팅이라던가 공매도에 베팅해 보시는 거는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 주식의 관점을 바꿔서 개인이 지금 막 사고 있는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치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지금 어떤 종목을 파나 같이 보고 우리도 이런 종목에다가 같이 공매도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락장에 두려울 게 없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가가 내려가. 그러면은 이게 중간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주식을 팔아요. 근데 파는 동시에 이쯤에서 대주, 공매도를 치고 이게 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중으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절대 수익금이 크지가 않아요. 어차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루에 뭐 1, 2% 올라가는데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삼성전자 종가에 샀어. 그 다음날 올랐어. 오르자마자 팔았어. 그리고 내가 파는 타점에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주가가 다시 빠졌을 때 2배로 수익을 얻었다. 뭐 이 정도입니다. 공매도는 어차피 수익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계좌 까서 이렇게 여러분 돈 벌 수 있습니다. 이게 보여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장이 막 1000종목이 내리고 200종목, 100종목만 오를 때 이럴 때가 되게 요즘 많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인버스라던가 고버스로는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왜냐하면은 내리는 종목이 더 많고 1000종목이 내리는데도 지수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선물 자체는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고버스로는 벌어봤자 크게 벌 수도 없고 수익금도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의 투자라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은 진짜 깜짝 놀라요. 이게 본인 주식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도 해지 기능을 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시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안전 자산인 달러 인덱스라던가 이런 걸 사서도 수익을 보전할 수가 있지만 이 대형주 순환폭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장에서 보기 힘들고 아주 보기 드문 경우라서 이런 기회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잡을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천재님 개별주 공매도 말고 개별주 선물은 어떤가요?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푸시랑 콜 때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던데 그걸로 하는 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건 여러분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선물은 미수를 초월하는 레버리지가 땡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지옥을 갈 수 있고 원금이 그냥 날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옵션 만기처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장이 어떠셨나요? 오늘 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주 거래를 이용하면은 진짜 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차화정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대주가 평소에 거의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특별한 악재가 뜨지 않는 이상.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보통 한 2%, 3% 잠깐 상승이 나왔다가 오후장에 갑자기 쑥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나오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오늘도 보시면 잠깐 올랐다가 위에서 갑자기 1% 이상 쑥 빼버렸고 항상 아침에는 이렇게 플러스였다가 오후장에 또 빼버리고 보세요. 아침 9시 10분에 반짝 올랐죠. 오후장에 1% 빼버리고 그런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하고 조금 달랐어요. 분명히 여기까지는 기아차가 현대차랑 똑같았어. 아침에 잠깐 올랐다가 빼버리고 아침에 올랐다 빼버리고 아침에 올랐다 빼버리고 근데 이거 해봤자 수익 구간이 수수료 때문에 한 0.4,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짤짤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죠. 9만원대 돌파느냐 마느냐 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냥 위에 올렸다가 빼는 경우가 허다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날 같은 경우에 4%가 빠졌고 그 다음날도 올리는 척하면서 또 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1% 올렸다가 이렇게 빼고 그랬는데 기아차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그냥 오버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호가 정도 더 위에다가 일단 공매도 쳐놓고 그 다음에 한 10시 반, 11시 반 정도 되면은 이렇게 항상 빠지면서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 이상의 수익 구간은 안 나오지만 매일 0.4에서 0.5 정도 수익 구간은 나오더라. 이 종목 빼고 다른 종목을 대주를 치고 싶어도 되는 종목이 없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일단 거래 자체는 되기 때문에 짤짤이용으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공매도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이 어떠셨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는 상승이 나왔지만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았죠. 특히 이번 주에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추석 때문에 15일 수요일 오늘이죠. 오늘은 무조건 개인분들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부터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1700억 이상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었고 코스닥 역시 이렇게 개인만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런데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고 상하이 종합지수도 내리고 일본 니케이도 내리고 홍콩 항생지수 급락 나오네. 한국의 지수 역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부터 쫄리기 시작합니다. 아, 고향 가는 길 부모님께 떡값이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괜히 오늘 주식해가지고 망하게 생겼네. 어쩌지 하면서 쫄려서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던진 걸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떻게 됐다? 지수가 상승이 나오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수의 상승이 나와도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은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섹터 순환매도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이슈도 참 많았죠. 자, 어제는 미국에서 아이폰 13을 공개를 했어요. 자, 이게 어제 애플에서 공개한 아이폰 13인데 두 가지 버전이 있더군요.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눈깔이 두 개고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탑블레이드처럼 눈깔이 세 개입니다. 아이폰 13의 시연회가 공개되자마자 한국의 언론에서는 혁신이 없다, 예전보다 더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아이폰 13을 까내리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자, 그래서 장이 시작되자마자 아이폰 관련주들은 오늘 시작부터서 급락이 나왔죠. 아이폰 부품주인 BH는 마이너스 4.11% 하락으로 출발했고 아이폰 부품주인 인터플렉스 역시 오늘 마이너스 2.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이거는 미국의 애플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내린 거지 저렇게 한국의 기자들이 아이폰 13을 까내려서 주가가 내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이너스 0.9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덕분에 오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27%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참담하죠. 지난번에 애플카 뉴스를 띄워놓은 다음에 장중에 13%까지 상승을 시켜놨다가 그 다음날부터서 횡보를 시키더니 오늘 다시 제자리로 돌렸습니다. 자, 제가 일주일 전에 올렸던 이 영상에서 애플카, 특히 LG 이노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실 때는 공매도 쇼커버링을 일으키면서 뉴스를 띄운 다음에 개인들이 들어오면은 한 번 더 공매도를 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에 저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도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죠. 자, 그런데 말이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장중에 공매도가 가능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장 초반부터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했고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죠. 이런 데서 공매도를 쳤으면은 수익을 못 냈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최절정의 공매도를 칠 수 있던 구간이 24만원대였어요. 24만원대 공매도를 탁 쳤으면 지금 벌써 10%. 하지만 우리는 이런 데서 도박을 걸을 수가 없죠. 왜? 여기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가면은 우리는 끝장이니까.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갈 때 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쳐야지 가장 효율적이죠. 이게 대형주들이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공매도가 가능하면은 진짜 여러분 그때 빼고 매수가 되질 않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급락이 나올 때는 이미 물량이 잠겨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량이 출회가 되지 않고 급등이 나올 때만 우리가 매수가 가능해요. 그런데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지만 셀트리온을 보세요. 이렇게 잠깐 4, 5일 반등 주고 얼마나 뺐습니까? 상승했던 상승분을 다 빼고 이제는 여기 저점을 깨러 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3.61%의 상승이 나왔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큰 이슈는 없습니다. 셀트리온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효능 분석 결과가 9월 말에 공개가 된다라는데 이 정도 뉴스는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에요. 그럼 왜 오늘 셀트리온은 3.61%나 상승이 나왔나요? 아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주 동안 단 한 번도 상승을 안 해놓고 오늘 3.61% 상승이 나왔어요. 큰 상승이 나왔나요? 다시 여기까지 가려면은 지금 14%의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8월 27일도 똑같죠. 이렇게 이틀 동안 잠깐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더니 그 다음날부터서 팔아치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쑥 빼버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공매도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상승할 경우에는 셀트리온은 분명히 지난번처럼 29만원대라던가 30만원 근처에서 대량의 공매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상승하면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승을 할 경우에는 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경향이 상당히 심합니다.
물론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를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반대로 코스피는 다르죠.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대부분 이렇게 하락한 종목이 더 많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혹은 셀트리온 그리고 크래프톤 등을 상승시키면서 지수 자체만 상승을 시켰죠. 자, 그리고 오늘은 중국에서 왕毅 씨가 방한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접견을 했고 시진핑 방한이라던가 우리나라의 좋은 이야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과연 왕毅 씨가 방한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오늘은 그다지 큰 이슈가 될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공자의 이야기를 했고 중국과 한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이야기만 하고 갔습니다. 지난번에 왕毅 씨가 한국에 왔을 때는 대통령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혹은 악수를 권유했는데 악수를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한국에 와서 가위바위보를 했죠. 자, 그래서 시진핑 방한이라던가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1%대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플러스 0.2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백화점 면세점 관련주인 신세계 역시 오늘 마이너스 0.5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신세계 중에서 또 다른 신세계,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4.66% 급락이 나왔어요. 자,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죠. 여러분, 진짜 지금 주식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2주 동안 이렇게 상승했던 상승분이 단 하루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갈 것처럼 보여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렸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렸고 지금은 여러분 수익 구간을 줬을 때 반이라도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고 악재도 정말 생각하지 못한 자리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16%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1조 공급 계약이 체결된다 이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여러분 2주 동안 몇 프로가 상승했나요? 3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뻥 하고 올랐는데 오늘 16% 가까이 한꺼번에 다 빼버렸죠. 자,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2%에서 3% 정도 하락이 나오면은 상승 전환이 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종목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시작부터서 악재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하방 VI 구간 근처까지 바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체결 강도를 보시면은 100도 안 되고 50조차 되고 있지 않고 프로그램 매도가 20만 주 이상 나오고 있으며 체결창을 보셔도 대량의 투매가 그냥 발생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지금 만주 2만 주면은 얼마입니까? 만 주면 1억 8천이고 델리만 주면은 3천원이죠. 장중에 매동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잡히지 않아서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투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 매도만 봐도 외국인 기관이 던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체결창을 봤는데 와, 이거 2억 3억씩 그냥 막 던지네. 아이고, 기관과 외국인 둘 중 하나가 던지는구나. 이 정도로 파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어설픈 투매 잡기를 한다고 볼린저 하단선에서 멈춰가지고 이렇게 횡보를 해가지고 이거 먹어야지 하고 요런 자리에서 들어갔거나 아니면 여기 볼린저 중앙선 터치했다고 이거 좀 먹어봐야지 하고 이런 데서 들어갔으면은 그냥 자이로 드롭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오늘 큰 손실을 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4일 전 영상에서는 후성이라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분명히 하락하면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악재가 터졌을 때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악재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최재형 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최재형 씨가 대선 캠프를 해체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최재형 씨 테마주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최재형 씨 측에서는 지금 대선 캠프를 해체하는 게 대선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큰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이건 주가가 말해주고 있죠. 최재형 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7월 21일 이후 전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오늘도 최재형 씨 테마주 오픈베이스는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 테마주가 저렇게 위험합니다. 한때는 대세론이 나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자, 홍준표 씨 역시 최근에 홍크나이트로 불리면서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국민의힘 측에서 아직까지 대선 토론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준표형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 할 때마다 막말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준표형,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은 이명박이랑 박근혜 사면한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홍준표 씨 관련주는 정말 큰일이 나죠. 자, DSR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10.88% 급락이 나왔으며, 한국선제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 4.4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천재님, 준표형 관련주 솔보는 오늘 12.65%나 상승이 나왔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음봉입니다. 장 초반에 22.77%까지 상승했다가 빠진 거고, 오늘 시초가에 잡으셨으면 무조건 손실을 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특히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는 내일 16일부터서 국민의힘에서 첫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또 막말 논란이라던가 뭔가 화제가 될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국인은 코스피를 3일 동안 순매수를 했습니다. 지난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전에도 4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를 순매수했지만 그 다음 주부터서는 전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금은 추석 전에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라면은 추석 전에 한국 증시는 보합 내지 어느 정도 상승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외국인 투자자가 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한국의 확진자는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는 여행주들이 한국의 확진자 감소와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화제가 되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한국의 확진자는 폭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상황에서 추석이 지날 경우에는 확진자는 이제 2,000명대가 아니라 지난번 2,300명을 돌파하면서 신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신사임당님 후원 5,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